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본 케어 강상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 연말이 가까우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오바마 케어를 지금 새로 갱신하는 시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다시 이제 갱신하는 때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그분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새로운 그 플랜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정보편에는 물론 이제 새로 그 보험을 드시기 위해서 보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언을 듣고 상담을 하면서 지금 보험을 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때에 그 의료인으로서 개업의로서 그동안의 그 오바마 케어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떨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계속 병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오바마 케어가 지난 한 3년, 4년에 걸쳐서 그 오바마 케어가 2014년부터 정확히 그 발효가 돼서 사용이 됐었는데, 오바마 케어가 그 만든 그런 취지는 약 한 4천만에서 4,500만 정도의 그 미국 시민이 보험이 없다. 그래서 그 미국 시민은 다 그 보험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 4천만에서 4,500만 정도 되는 그 무보험자를 보험을 만들어서 그 커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취지 속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오바마 케어를 미국 말로는 ACA라고 하죠. Affordable Care Act라고 해서 그런 건데, 이제 그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여서 그 텍스와 연결시켜서 전 국민들이 그 오바마 케어를 들음으로 해서 그 건강한 사람도 들고 아픈 사람도 들고 해서 그 건강한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그 아픈 사람들을 커버해주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것의 그 보상작용을 그 텍스 세금 내는 데에서 연결시켜서 보상작용해주면서 안 드는 사람들은 세금을 통해서 또한 그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그와 같은 복잡한 그러한 구조를 가진 그 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업의로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한국 분들 특히 이민사회에서 보험 없이 그 현금으로 이게 돈을 내고 그동안에 없다가 아프면 와서 그 돈을 내고선 진찰받는 그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그전에는 많았었는데, 오바마 케어가 생기면서 서서히 처음부터 그 벌금 낼 걸 각오하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한 해, 두 해 하면서 2014년, 15년, 금년 16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오바마 케어를 들면서 서서히 사실 정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결국 그 보험이 없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바마 케어를 들어서 보험을 갖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오바마 케어를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아주 극빈자 그 다음 사람의 그 인컴이 되는 사람들부터 오바마 케어가 이제 시작되는데, 오바마 케어가 됨으로 해서 그 인컴이 그 수입이 굉장히 낮은 분들은 확실하게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일반 보험을 사려고 하면 정말 500불, 600불, 700불 충분히 올라가지만 오바마 케어가 됨으로 해서 정말로 50불, 60불, 뭐 30불, 100불 미만으로 그 한 달에 100불 미만으로 그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그 제 환자 중에도 이렇게 큰 병이 났는데 그 오바마 케어에 정말로 그 100불이 안 되는 그 월 그 프리미엄을 내면서 그 혜택을 받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참 이거 좋구나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인컴이 조금 높아지면서부터는 매월 내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룹들이 금방 그 위로 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낼 수 있는 그런 매월 낼 수 있는 그런 부담금이 그래도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그 개업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굉장히 미묘한 혜택을 받는 그룹과 못 받는 그룹들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에는 결국은 그래도 보험이 그 없던 분들이 생겨서 그 매년 그 애뉴얼 체크업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 체크업을 그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그 보기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세가 넘음으로 해서 어떤 대장 내시경을 그 오바마 케어 속에서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은 그 유방암 검사나 자궁암 검사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 기본적인 검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여한 바가 컸다고 보아집니다. 또 하나 큰 그 오바마 케어의 그 변화 중에 하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그 질병이 있는 분들도 그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또한 가입해도 똑같이 그 기존에 질병이 없는 분과 똑같은 그러한 그 매월 그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보험을 사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큰 그 미국 보험 시스템의 큰 그 구멍이었는데 이 오바마 케어를 시행함으로 해서 기존에 그 질병이 있는 분들이 부담 없이 남들과 똑같은 그런 매월 내는 그 분담금으로 그 질병에 상관없이 들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그 굉장히 그 제일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그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좋았는데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기존의 그 이런저런 물론 그 기존의 그 매달 내는 그런 그 부담금이 컸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그 경유로 통해서 혹은 직장을 통해서 그 매달 그 일정 부분의 그 돈을 내면서 그런 좋은 보험들을 갖고 계셨던 그런 그 기존의 그 보험이 있었던 분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오바마 케어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보험의 그런 회사들이 오는 그런 그 위험 부담을 처음에는 그 막연한 그 불안하고 걱정 그런 가운데에서 기존의 그런 그 보험의 그런 그 매달 내는 그런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런 커버리지를 처음부터 굉장히 그 슬슬 높이기 시작하면서 매달 내는 그러한 디덕터블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저거 부담되는 그런 디덕터블 공제 금액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의 그 기존 공제액들이 보통 그 인슈런스를 한 1,0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가 공제액의 흔한 그 액수였는데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그 인슈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프리미엄이 매달 내는 그 부담금이 올라가면서 너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내는 그런 부담금은 조금만 올리고 뒤에 그 공제액을 굉장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런 보험을 갖고 있던 분들이 부담금도 조금 올랐지만 돌아보면 그런 그 공제액이 4,000불, 5,000불, 6,000불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 공제액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보통 2,000불, 3,000불 정도의 그 공제액이었던 것이 2배, 3배로 뛰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에 기존에 그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그 공제액이 굉장히 올라가고 부담금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나빠졌다 하는 그와 같은 관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환자들이 기존에 보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그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제액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부담금 매달 내는 부담금도 올라갔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들이나 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에도 그런 그 공제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동안에는 그런 대로 그 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검사들을 그런 그 기존 인슈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부담이 커지어서 그 할 수 없는 경우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 정말로 그 힘들었던 그 인컴이 굉장히 낮은 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그 보험이 생겨서 적어도 그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그 검사들은 받을 수 있고 대장암 검사나 유방암 검사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그 질병을 이미 갖고 있었던 분들은 보험을 들 수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그 매달 부담금 속에서 그 보험을 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은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기존에 보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전반적으로
그 상태가 더 나빠졌다. 매월 내는 부담금이 높아지면서 공제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기존의 보험을 갖고 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이제 중소기업 그 50명 그 이상의 그런 그 어떤 그 직원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애매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시행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면서 미뤄왔는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시행될 때 어떠한 식으로 될지에 대한 그런 그 파급 효과가 궁금했는데 시한폭탄처럼 사실은 오바마 케어가 지금 이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그것을 바꾼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고비는 일단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럼 과연 어떻게 그 보험이 바뀔 건지는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그 오바마 대통령과 그 차기 그 대통령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면담을 얼마 전에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에는 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그 오바마 케어 안에서 그와 같은 기존의 질병이 있는 그런 그룹에 대한 보험 커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그 좋은 그 생각인 것 같다는 거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뭐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좋은 점들을 그래도 참고하겠노라 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이제 한 그 유의할 그 포인트인데요. 그럼 앞으로 그 차기 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제 보면 그 오바마 케어가 지금 11월 15일부터 이제 금년 말까지, 그 다음에 뭐 늦게는 1월 15일, 뭐 2월 15일 그런 그 좀 늦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오바마 케어 그 플랜에 대한 등록이 지금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내년 2017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인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내년 그 오바마 케어를 위해서 사인한 것은 그 오바마 케어가 그 특별히 많이 바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017년에는. 그리고 2017년 동안 그 국회에서 컨그레스에서 회의를 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그 공화당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자체를 완전히 그 없애고 바꾸는 거에서는 아직 그 상원에서 특히 그 숫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협조를 얻지 않으면 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숫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으면서 오바마 케어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일단의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하원 의장인 그 폴 라이언이라는 그 하원 의장이 얘기한 것도 결국은 그 오바마 케어는 어떤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그 이미 시행 중이고 가고 있는 그러한 그 보험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정지시켜서 바꾸기에는 공화당 안에서도 쉽지가 않고 그것은 자연의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시간의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17년 오바마 케어에 관한 한은 걱정 없이 지금 현 상태 유지대로 거의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단 그 큰 변화는 지금 오바마 케어에 그 참여했던 보험 회사들 가운데 큰 메이저의 여러 회사들이 그동안의 그 손실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의 그 선택의 여지가 있는 보험 회사들이 몇 군데밖에 남지 않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군데밖에 거의 남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오바마 케어의 그 보험 그 회사들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한편으로 볼 때에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그것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회사들이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줄어듦으로 해서 그 환자들이 받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그대로 2017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들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가능하고 들을 수 있으면 안 드는 것보다 듣는 것이 당연한 그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뭐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그와 같은 그 공제 그 상조회 같은 그런 형태의 그
그 보험을 드는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그 이민 사회에서 지금 그 개업가에서 보면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와 같은 형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러한 그 활동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굉장히 그 현명하게 그 현지의 그 미국에 있는 의사와 한국의 그 검진과 한국에 있는 그 의료 시스템을 좀 이용하면서, 조금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어떤 몇몇 클리닉에서는 그 일정액을 지묘를 하면서 그러한 그 검진을 그 문턱을 낮춰서 어떤 일정의 그 소액을 매달 내면서 그런 그 일반 검진과 웬만한 그 당뇨병이나 혈압이나 그런 필요한 검사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같은 클리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오바마 케어라든지 그렇지 않은 다른 그 선택의 여지들을 한번 충분히 그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그 업을 하시는 그러한 보험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충분한 그 논의를 거쳐서 그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의 오바마 케어가 그래도 그 저소득층에는 많은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기존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큰 그 도움을 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보험을 통해서 그 애뉴얼하게 연례적으로 하는 신체 검사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좋았고, 또한 그 기존의 질병에 있던 분들도 그런 그 병의 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보험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는 좀 나빠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들 그동안의 그 평가입니다. 앞으로 2017년 공화당에서 새로운 그 보험을 그 보완하고 준비할 때 처음부터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그 일정 분량의 그 부분의 그 변화는 반드시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질병을 갖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될까가 초미의 관심사고, 저로서도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그 하이 리스크 풀, 그러니까 기존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상대로 한 보험을 따로 그 만드는 그와 같은 의견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 2017년이 지나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이 오바마 케어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반추해 봤고요. 또 앞으로 2017년부터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내년 그 건강을 위해서 그 보험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